네, 안녕하세요. 정우원입니다. 원투펀치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좀 낯설은 풍경이 보일 텐데, 기존에 촬영하던 스튜디오와 제작진에서 원투펀치 플러스로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작진분들과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넥스트 손흥민은 누구인가, 혹은 넥스트 손흥민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상암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뉴캐슬과 이제 쿠팡 시리즈 경기를 치렀고, 저 역시도 이제 경기장 현장을 갔는데 약 6만 6천여 명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는 팬분들도 계셨고, 굿바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팬분들 입장에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누구냐, 혹은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손흥민을 좀 능가할 수 있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선수가 누가 있느냐에 많은 관심과 화두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잉글랜드 무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2002년생의 양현중, 엄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양현중 선수는 조금 비교적 엄지성 선수보다 훨씬 더 일찍 셀틱으로 넘어와서 브랜드 로저스 감독의 눈도장을 받고 있고요.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주전 자리를 꿰찼던 건 아니에요. 저도 셀틱 경기를 중계를 했었고, 셀틱 경기를 좀 쭉 팔로우 향해돼서 지켜봤지만, 동일 포지션에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이 일단 일진을 차지하고 있었고, 본인은 약간 백업 멤버지만 후반으로 교체로 들어와서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해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프리시즌에서도 득점을 터뜨리고 있고, 브랜드 로저스 감독이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양현준은 주전으로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의 위치도 이 선수의 장점이기도 한데,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주된 위치는 또 왼쪽에서 뛸 수 있거든요. 잉글랜드는 아니지만 같은 영국 영토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주전 자리를 꿰출 수 있는 선수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선수가 양현준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이제 엄지성 선수인데요.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이종용 감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 안에 있었고, 그때도 엄지성 선수가 이제 스완지 시티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전술적인 기조가 이종용 감독의 어떤 스타일과 유사한 부분이 스완지 시티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술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타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역습 시에 전환에 빠른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엄지성 선수와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수 전환이 일어날 때, 특히나 광주에서도 그러한 역할에서 등번호 7번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었고, 오히려 약간 약점은 부상에 있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많은 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상이 굉장히 없는 선수이고 몸 관리가 철저한 선수인데, 엄지성 선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또 해외에서 이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생에 제가 이제 또 주목하고 싶은 선수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준호 선수입니다. 스토크시티에서 현재 뛰고 있고, 현재 경기 수가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2025-2026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스토크시티로 100경기가 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고, 이 선수의 장점이라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 나이대에는 있지 않았던 장점이 있거든요. 바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엄지성 선수와 조금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엄지성은 조금 더 빠른 공수 전환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번 프리시즌에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특히나 왼쪽뿐만 아니라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메이킹이 있는 차세대 손흥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프리미어리그 하부 팀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팀들은 본인들의 전술적인 기조를 수비적으로 내리는 팀들은 거의 없거든요. 챔피언십에서 본인들이 상위권에 랭크했던 그 전술적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도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눈에 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준호의 어떤 공격적인 재능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고, 수비적인 부담감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팀에 합류하면은 저는 조금 더 스텝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아시는 이제 양민혁 선수. 사실 양민혁 선수의 나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아직 많은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이제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알아보니, 프랭크 감독이 임대 가능한
또 임대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린 자원들의 양민혁 선수가 포함이 됐어요. 물론 지금 당장 토트넘에서 뛰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그 선수들과 어떤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어린 나이임을 좀 봤을 때는 한 시즌 정도는 다른 팀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도 레버쿠젠에서 특히 그 전에 함부르크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급함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스텝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어린 나이예요. 2007년생의 박승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쿠팡 시리즈를 통해서 박승수 선수가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뉴캐슬이라는 팀에 우리 어린 자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아시게 됐고 실제로 2경기를 또 교체로 출전을 했죠. 그러면서 박승수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박승수 선수는 수원 삼성에 있을 때도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라고 보였고 이 선수의 플레이 성향이 물론 많은 팬분들의 입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자말 무시알라 선수와 드리블 성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드리블 시에 활용을 하면서 상대의 템포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드리블을 시도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해외에서는 자말 무시알라 선수의 어떤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또 이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기대 자원으로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박승수 선수 같은 경우는 에디어 감독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보내는 것보다는 팀에 합류를 시켜서 조금 더 고참 선수들과 융화가 되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스쿼드 멤버로 활용을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어린 자원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저는 박승수 선수는 오히려 아주 어린 나이지만 뉴캐슬의 합류를 이번 시즌에 해서 아예 서브 멤버로 활약을 해놓은 것도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오 감독의 어떤 전체적인 전술 기조나 선수들의 운영을 보면 본인이 쓰는 선수를 확고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멤버 안에 박승우 선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린 자원이지만 충분한 기회를 받을 것 같고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주신 선수 중에 가장 템포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플레이 성향상 누구인지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적응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선수는 저는 엄지성 선수. 템포 자체는 양민혁 선수도 좋아요. 일단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요소의 이해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정효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4-4-2 플랜 속에서 보여주는 유럽 축구의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주입을 시켰거든요. 광주 시절에서도. 근데 이거를 현재 스완지 시티에서도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있고 수용하는 태도나 어떤 적응력에 있어서는 엄지성 선수가 일단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감독들의 성향을 조금 탈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중점으로 팀을 만들어 나가는 감독이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꼽는 넥스트 손흥민은 누구예요? 없습니다. 사실 넥스트 손흥민 선수의 이 대단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이 그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큰 무리가 있는 건 현실이에요. 유럽에 있는 선수들도 힘든 업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의 기대는 이 어린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면서 더 좋은 스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넥스트 손흥민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자체로 제1의 박승수 그리고 제1의 양민혁, 제1의 양현준, 제1의 배준호 다음 한국 축구의 미래들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저희도 잘 팔로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는 저는 양현준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적응력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융화가 되고 선수들과 아주 그야말로 인싸잖아요. 인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게 결국 주장까지 되는데 이 발돋움이 된 거거든요. 양현준 선수가 초반에는 적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지만 여자친구가 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합류를 하면서 적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실제로 적응이 되면서 엄청나게 스탯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린 선수들은 재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적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축구가 잘 됩니다.